네, 벌써 4시 반이네요. 우리 한 2시 조금 넘어서 시작했나요? 음, 1시 54분 저장돼 있네요. 아마 한 2시쯤 시작한 것 같은데, 2시간 반이, 힘들게 지금 2시간 반을 왔나요? 한 분 빼고는 다 재밌어라 할 것 같은데, 그죠? 예. 하는데 지금 괜찮으시면 숫자 0. 너무 어렵다. 뭐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줘가지고 힘들다. 그럼 숫자 1 뭐 이제 그건 리포트가 바로 음, 나가니까 음. 달라면 예의상 말 못하지. 네,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조절을 하니까. 근데 이제 안 열리냐 가서 음? 잘 돼요 이제? 안 열려. 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텍스트로 정리된 걸 볼 거예요. 텍스트로 정리된 거 볼 거고. 자, 오렌지 3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오렌지 시작하기부터 한마디로 우리가 예, 끌게요. 잘 끄고. 자, 여기에서 헬프의 그 웰컴 여기 뉴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그잼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각각의 이 오렌지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뭐라 그래야 되나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그래서 원래 이제 오렌지들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혼자서 독학을 한다고 하면은 웰컴 투 오렌지 그죠? 그래서 요 팝업에서 이 get start라고 하는 요 위젯을 눌러서 홈페이지에 가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 안 배웠다. 그죠? 그러면은 요 홈페이지 있어요. 오렌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보실 건데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한국어로 번역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 자,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 및 설치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유튜브 자습서라고 있는데 요즘에 또 오렌지가 많이 뜨고 있어가지고 새롭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자습서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가 그죠? 유튜브 채널이 보이게 되는데 이 채널에 옛날 거가 보이고 있네요. 오렌지 시작하기라고 돼 있어서 약 7년 전 그죠? 기본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거요. 데이터 워크플로우, 위젯 채널, 그 다음에 뭐 로딩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그다음에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이런 거 안 해보셨는데 기본은 뭐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동일해요. 동일한데 너무 옛날 거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게 샘플 데이터 쓰면 좋겠는데 얘네들만의 특수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이거 저도 이거 보고 배우려고 하다가 암 걸릴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말고 밑에 가시면요. 여기 요게 2일 전, 3일 전, 10일 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머신러닝 좀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실 수가 있어요. 뭐요? T, distribution 뭐 이런 거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실루엣 계수 뭐 이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멀티, 디비전, 스코어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 이변량, 다변량 뭐 이런 얘기 있죠. 다변량에 해당하는 스코어링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뒤에 갔더니 PCA라고 해서 그죠? 주성분 분석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요즘에 이제 촬영하는 이런 동영상들은 이 머신러닝에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봤더니 hierarchical clustering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분집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채널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것부터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순서대로 할 필요도 없어요. 관심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거나 클릭할게요. 자,
이쪽에 해당하는 거 아무거나 2일 전 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자막이 붙어져 있어요. 자막이 붙어져 있어서 이 자막 이걸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데 Not 이게 all data is 설정에 created 혹은 뭐 equal. 자막 이거 한번 Some are more 눌러보시고 centralized, 이거 아마 and 설정하신 거 아실 others tend 거야. to stick out. 이 톱니바퀴에 There's 자막을 누르면은 inliers and there's 기본으로 outliers. 영어인데요. 자동 So 번역을 today I'd 하시면 like to 맨 explain 밑에 these concepts, 하면 한국어 especially with 있어요. regards to clustering. 한국어로 바꿔서 The first 보시면 thing to do 이렇게 그죠? is to 보실 create a 수가 data set. 있더라. I'll 자, paint 그래서 three 이런 clusters, 것들을 어떻게 a 하면 blue one, 되는지 a 그죠? red one, 이거 뭐 찍고 and 있네요. another 이거 뭐 green 하는 one 건지 off to 저도 the side.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Now, 뭐래요? consider 실백에서 the 하는 blue cluster. 방법이래요. Between 방법인데 these 3 points, let's 자, call them 여기 있는 A, B, and GUI는 C, 맥 which one 맥 is OS인데 most representative 윈도우에서 of 못할 its 거 cluster?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Intuitively, 조금 you'd probably GUI만 say 틀려요. B. 쓰는 방법도 It's in 일하다라고 the center 보시면 of its 돼요. cluster 자, and 그래서 far 여기는 from the other 실내 two. 개수 인라이어 We 아웃라이어 could also 아웃라이어에 call 해당하는 point 게 B an 뭐다? inlier. 아시는 Next, 것처럼 consider point 데이터 A. 중에 While it is 아웃라이어 far away from 왕따지 the red and green 왕따 clusters, it's 데이터가 also 벗어난 very near 거 the 일반적인 edge of 경우 its own 벗어난 cluster.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So it's 그래서 이런 것들을 probably 쓰는 not very 방법들에 대해서 representative of 설명을 해주고 the 있어요. entire blue cluster. 그래서 And point C 오렌지 is a 잘하고 clear 싶다 outlier. 하시면은 여기 It's 있는 거 on the 선택을 하셔야 very edge 되겠죠. of the blue cluster 새로운 정보들이 여기 and 다 very near the 있고 red one. 우리가 이제 논문에 있던 Now, 것 중에 we probably 여기에 want to 있는 거랑 quantify this 매칭되는 걸 공부하시면 vague 돼요. idea.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를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이렇게 했고 우리 이제 시작하기 그 다음에 자 데이터가 많아서 그 다음에 사용 예제 우리가 했죠. 자 사용 예제에 대한 그 examples 안에 가면은 여기 그죠? example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죠? 파일 앤 데이터 테이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주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주석들에 해당하는 거 해석하기 귀찮으면 뭐 해봐라? 합하고에 해당하는 걸로 돌려봐라. 그치? 합하고 돌려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눌러서 오픈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위젯과 설명들이 붙어져 있으니까 설명에 해당하는 거를 합하게 돌려서 각각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동작을 시켜보고 이 동작된 거가 정말 내가 이해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도 처음에 이거 갖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뭐다? 어떤 특정 교재나 아니면은 이 오렌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게 또 보여요. 그죠? 그게 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저한테 공부를 좀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런 것들의 작업들을 좀 하려면,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이런 것들, 이거 뭐 의사결정 나무, 이런 것들의 또 머신러닝 기법이죠. 이런 것들을, 그 오렌지에서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더라. 그죠? 자,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한마디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는 얘기예요. 저 없어도 요거 갖다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렌지 문서 여러분들이 이 문서에 가셔가지고 오렌지의 특수 기능들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거를 API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앱을 사용할 때 우리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에 해당하는 이 툴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도큐멘트 사이트 아까 똑같은 홈페이지인데 이 어디를 클릭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독스 워크샵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독스 한번 클릭해보세요. 독스 클릭하시고 독스 클릭을 하시면은 도큐멘테이션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쭉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쭉 나오고 있고 이 독스 중에 여기에 여러 가지 중에 위젯 카테고리 이런 거가 있네요. 위젯 카테고리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죠? 그럼 각각의 위젯 사용 방법에 해당하는 거는 얘를 클릭하시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까 어떤 팝업에서 물음표를 눌렀을 때 나왔던 페이지가 이 페이지예요. 그죠? 이 페이지고요. 각각의 이 카테고리라고 하거든요. 요게 얘랑 매칭이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얘랑 요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랑 같이 한번 보면 데이터 안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파일 위젯, CSV 파일 임포트, 그죠? 데이터 셋, 그죠? SQL
테이블 이렇게. 그치? 그래서 내가 요 위젯이 궁금해. 그럼 여기 파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파일 위젯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데이터 here. 그치? 이 데이터가 요 데이터 갖다가 연습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 해당하는 채널보다 이 API 세트가 더 유용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데이터, 내가 실습할 수 있는 데이터도 같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없어도 그죠? 저보다 더 공부를 더 딥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해당되는 곳에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젯 아이콘들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써야 되면은 해당되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들어가서 한국 사람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고 그죠? 실습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네. 그렇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최근 파일 보기 이런 것들은 내가 한번 열어보시면은 거기 내가 썼던 거가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제는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봤습니다. 예를 봤고 이 위에 여러분들이 작업에 필요한 기능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 좌측에 이 카테고리들이 나와 있고 걔네들의 약간의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new 새롭게 이 작업 워크플로우를 하는데 이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파일에 뉴를 하시면은 기존 거 가만히 있고 하나가 더 켜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요. 파일에 뉴 그죠? 이렇게 하시면 기존 거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고 뭐다? 하나 더 켜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파일에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이 OWS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요 저장하면 요 파일을 내가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OWS 파일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파일에 이거부터 해보세요. 지금 앞에서 했던 샘플이거든요. 이거 다 가지고 계세요?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네. 없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죠. 헬프에 웰컴 가셔가지고 이그젠플즈 거기 중에 뭐다? 첫 번째 있는 거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한 거를 그죠? 이렇게 한 거를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한 거를 save as 혹은 save 현재는 untitled에 별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걸 save 하시면은 이렇게 팝업이 뜰 거예요. 팝업이 뜰 거고 오렌지 확장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OWS 그죠? 오렌지 워크 시트 워크 플로어의 약자인 것 같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일 앤 데이터 테이블 파일 앤 이거 한국말 쓰죠? 파일 앤 데이터 테이블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뒤에 OWS 붙여주셔도 되고 여기 OWS 써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저장하셔도 돼요. 저장하시면은 바탕 화면에 오렌지 아이콘과 함께 오렌지 아이콘과 함께 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오렌지 파일이고 뒤에 확장자가 OWS다. 그렇죠? 얘 뭐 따다 클릭하면은 당연히 열리겠죠. 자, 그렇고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 있으면은 오픈으로 이 파일을 여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 파일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옛날에 했던 파일이 있네요. 요거 중에 순서 데이터 분석 이렇게를 열면은 지금처럼 열리는데, 그죠? 뒤에 열려 있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일 저장하고 저장된 파일 가져오는 방법 이것도 확인을 해보셨지. 그래서 자, 이렇게 오픈 갔다 하실 수가 있더라. 그죠?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시고. 에디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디트라고 하는 거는 undo, 뭐, edit 링크, redo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 여러분들이, 자, 요거 선택해 보세요. 자, 요거 선택하거나, 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선택하셔서, 자, 백스페이스 하시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백스페이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디트 중에 이 리무브 하실 때는 백스페이스다라고 돼요.
그죠? 여기 지금 비활성된 거는 어떤 걸 잡아야 여기가 활성화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duplicate는 복사예요. 복사하시면 바로 밑에 똑같은 거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고, copy and paste.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얘랑 동일한 거죠. duplicate는 한 방에 되고요. copy and paste는 그죠? copy와 paste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select all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위젯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위젯이 많아지면은 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땡겨서 이렇게 한쪽에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 이렇게 다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너무 위젯이 많다 하시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뒤에 여기 줌인과 줌아웃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줌인을 하시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고 줌아웃 컨트롤 마이너스 해보실 건데 컨트롤 마이너스는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위젯이 너무 많이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줌을 작게 이렇게 그다음에 줌을 크게 하실 건데 컨트롤 플러스가 안 먹을 거예요. 노트북에서 컨트롤 쉬프트 플러스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커진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기본 사용법을 아셔야 특정한 시기에 그죠? 이 내가 필요할 때 지금처럼 컨트롤 마이너스 그지?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특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컨트롤 플러스 하는데 컨트롤 플러스 안 되면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뷰에 해당하는 거 두 개 그죠? 했고요. 기본으로 사이즈를 하고 싶다. 리셋 줌 하시면 원본 사이즈 그죠? 우리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의 사이즈로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요. 자, 밑에 봤던 요거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디스플레이 위젯도 그죠? 이 어떤 기능이냐? 그 위젯을 따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얘도 보여주고 이 뒤에 것도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능이죠. 두 개의 대화 상대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능.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위젯인데요. 위젯은 우리가 리무브는 해봤어요. 리무브는 방금 해봤고 리네임을 해볼 거예요. 리네임은 이 위젯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되고 F2키 혹은 위젯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면 리네임이 있으실 거예요. 리네임 하셔서 파일이라고 바꿔보세요. 한국말로.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자, 마우스 오른쪽 리네임 하셔서 파일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은 동일한 거가 많이 이런 식으로 그죠? 표시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위젯을 열게 되면은 데이터 테이블 1, 데이터 테이블 2에 1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리네임해서 첫 번째 데이터 테이블 이런 식으로 그죠? 두 번째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이제 붙여야 될 경우가 있겠죠. 이래야 뭐다? 구분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구분하기 쉽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위젯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옵션에 해당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옵션에 해당하는 거에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세팅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프리퍼런스 선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스타일 이것만 해볼게요. 스타일에 대한 걸 디폴트를요. 퓨전 해볼게요. 퓨전 이렇게 하시면 껐다 켜야 적용됩니다. 자, 스타일을 퓨전하셔서 자, 껐다 킬 건데 여기 밑에 봤더니 색깔도 조금 바꿀 수가 있네요.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 퓨전으로 자,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하고 기존 켜져 있는 거 버릴게요. 자, 오렌지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퓨전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한경 선생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죠? 패션 쪽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켜질 거예요. 좀 있으면 켜지면 퓨전에 해당하는 거가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그죠? 예, 아까랑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한데 느낌이 잘 안 오나 하시면은 이 색깔 바꿔보시면 딱 알아. 여기 좀 모양 좀 바뀌었죠? 조금 3D 느낌이 슥슥슥 나는데 이 컬러 타마도 다크로 해봅시다. 다크해서
닫고 다시 켜보세요. 오렌지.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검은색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강의를 해봤더니, 검은색으로 했더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죠? 이 스타일에 해당한 거 흰색으로 할게요, 저는. 볼트로 할 거고. 원하시는 분은 검은색으로 하세요. 지금 검은색의 퓨전 넣었더니 이쁘네요. 3D가 느낌이 나서. 그래서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되셨죠? 네. 자, 옵션의 두 번째는요. 리셋 위젯 세팅. 기본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바꿨죠? 이 바꾼 거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세팅으로 바꿔주는 거. 중요한 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애드온입니다. 애드온 선택하시고요.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새로 설치하신 분도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애드온 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패키지 리스트들을 뭔가를 해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해당하는 기능 외에 다른 거를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자, 어소시에이션에 해당하는 거 얘가 연관 분석할 때 씁니다. 바이오 인포메이션즈라고 되어 있는데, 인포메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이오가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생물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분석할 때, 의학 쪽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셔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교육 쪽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여기 봤더니 K-means 클러스터링을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리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이거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오렌지는 각각의 패키지마다 어떤 특정한 성질이 있고 그 성질에 해당하는 거를 실험할 때 여기 있는 패키지 중에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지오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지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구에 해당하는 거를 위경도 값에 해당하는 걸로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 show data point on the map, 맵 위에다가 어떤 특정한 산점도 같은 포인트를 보여줄 때 쓴다라고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아날라이틱스에 해당하는 것도 선택하시면 이미지 아날라이틱스 얘도 뭐래요? 음. 자, 숫자에 해당하는 거의 벡터 값을 representation, 대표해서 이미지 안에다가 표시해 주더라. 뭐, 그리드 격자에다가,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를 표시를 해준다. 라고 돼 있어.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텍스트 이런 거가 있어요. 이거는 설치는 하지 마시고, 이 두 개만 할게요, 설치는.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백오브 워즈. 그죠? 이게 이제, BOW에서 보호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 한마디로 텍스트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그죠? 토픽 인 더 텍스트. 이거 지금 한기현 교수님 논문 쓰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워드 클라우드, 그지? 우리 뭐예요? 자주 나오는 이 단어들을 구름 모양에 해당하는 이 중요한 걸 중앙에다가 표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 텍스트 같다 할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이 각각의 패키지들이 어떤 역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더라고요. 타임트리즈, 시계열 분석이죠. 시계열 분석이기 때문에 요 밑에 어떤 걸 하실 수 있는지를 쭉 얘기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코로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코로나가 현재 2020년부터 한 3월, 4월부터 데이터가 계속 수집이 되어 있어서 발병률과 사망률에 해당하는 거를 시각화 차트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이 지도 위에 어느 나라가 사망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이 시계열 타임트리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서바이벌 얘는 뭐예요? 얘 보시는 것처럼 서바이벌 아날라이틱스 이거 뭐 타이타닉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분석할 때 쓰는 거죠. 월드 해피니스라고 돼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뭐 국가별 행복지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지오와 이미지 아날리틱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액션에 해당하는 거가 인스톨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고 설치가 끝나면 껐다 켜지실 거예요. 자동으로. 팝업 한번 더 뜰 거예요. 팝업 한번 뜰 거고 걔를 클릭하시면은 껐다 키시면 이 좌측 항목 중에 우리가 원했던 지오와 이미지 아날리틱스가 카테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환을 좀 보고 있으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위젯들, 각각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 봤어요. 쭉 확인해 봤고 좌측 항목에 있는 얘네들 각각을 얘를 데이터 카테고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듣게 되면 인터넷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겁니다. 데이터 카테고리, 비주얼라이제이션 카테고리, 모델 카테고리, 이벨루레이션 카테고리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내려와서 각각의 파일, 그 다음에 에디트 각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만, 그치? New와 Save, Open 요거 세 개만 얘기를 드렸고요. 지우는 거, 그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조금씩 다 제가 지금 뭐 했죠? 네, 실습을 해보셨어요. 실습을 해보셨고 내려가셔서 좀 궁금한 좀 어디요? 윈도우 거 뷰에 주에 윈도우 캡처에 이거요? 네. 이거는 저도 안 써본 기능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아마 이렇게 되시면 일단 껐다 키세요. 껐다 키시고 아마 영역을 그룹핑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 네, 껐다가 켜주시면 일단 옆에 좌측 항목에 이미지 아날리틱스 지오가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고 질문은 요거죠. 자, 여기는 세이브 윈도우 그룹이고 딜리트 올 그룹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눌러보시면요.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어떤 특정 작업들끼리 모아놓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시계열 데이터에 해당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시계열 데이터끼리 폴더 만드는 개념 보시면 그러면 DB 테이블들이 네. 한 테이블들을 거 하나의 그룹으로 만든다. 아니요, 이제 워크 이게 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파일들이 만들어지면 파일들끼리 만약에 이게 프로젝트를 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 하면은 어떤 거를 하나로 그룹으로 묶는 폴더에 넣어놓는 개념. 이러고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폴더 안에 특정 파일들을 넣어놓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1 프로젝트, 여기는 2 프로젝트 이 개념인 거. 바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직관적이라서 좋아요. 그렇고 자 내려가셔서 음. 리네임 이런 거 해보셨죠? 삭제해 보셨어요? 그치? 그래서 이걸 선택해야 요 위젯의 밑에 있는 거, 그치? 리네임 리무브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F2 키 백스페이스 가지고 그쵸? 지우고 리네임 하실 수 있다. 이 F2 키는 자주 또 사용하니까 오늘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애돈 해봤어. 애돈 해봤고 애돈 중에 우리는 스타일에 해당하는 걸 해보셨어. 퓨전의 자크, 그치? 방금 해보셨죠? 보셨고 그 다음에 세팅 초기화하는 거 리셋 이렇게 그 다음에 애돈에 해당하는 거 각각 그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설치가 돼 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다? 상위 버전이 있으면은 이렇게 보여요. 상위 버전을 업데이트 할 게 있다. 그럼 선택하시고요. 지우실 때 체크 해제 하셔가지고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가 있고요. 업데이트 보이죠? 이렇게. 껐다 켜지고 껐다 켜지고 해당되는 거가 좌측에 생성이 된다. 그다음에 헬프는 여러분들이 그 특정 사이트에 가는 거죠. API 사이트에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about에 해당하는 얘는 이 현재 버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34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쭉 내려갈게요. 영상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거 그 이그젬플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그젬플 사용하는 거. 이 복사해가지고 팝하고에 돌리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쭉 그 캡처 화면으로 얘기를 다 드렸어. 음. 네. 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사용 방법들, 그렇죠? 이렇게 다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필요하다 하시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봤고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말로 설명드렸어요. 말로 설명된 거를 이 그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육 관련된 거, 뭐 생물학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공식에는 없는 공식 그 페이지에는 없는 것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얘는 조금 뭐 가벼운 애들이에요. 카플라 마이어 생존 분석 위젯. 그죠?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특수 기능에 해당하는 거가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예, 문제 풀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갈로 안에 알맞는 오렌지 구성 요소 명칭을 보기에서 선택하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네. 웰컴 투 오렌지 팝업 그죠? 뜬 거 중에 이 흰색 화면 이 화면을 뜻하는 거죠. 이 화면에 해당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 그죠? 이 영역을 그래서 또 여기 이 영역을 캔버스라고 하네요. 캔버스 그죠? 그래서 흰 화면을 뭐라고 하냐 캔버스라는 거. 네. 자, 두 번째 문제. 자, 새로운 카테고리 추가하기 위해서 절차가 올바른 거라고 돼 있어. 방금 하셨죠? 애존즈 정답 2번.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오픈에 애존즈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고. 자, 그렇고 추가 학습에 해당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웰컴 페이지 확인하셨고 이그젬플 사용 방법 이런 거가 중요한 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렇고 각각을 위젯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뭐라고 한다? 카테고리라고. 명칭 알아두세요. 제가 설명할 때 데이터 카테고리의 파일 위젯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애돈즈 캔버스 그렇죠? 이런 얘기 했고 자, 그 다음에 기본 사용 방법 다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위젯을 알아볼 건데 이 위젯 중에서 색깔이 다를 거야, 색깔이. 색깔은 여기랑 싱크가 맞아요. 여기가 지금 이게 오렌지 색깔이거든요. 얘 한번 열어보시면요. 이게 오렌지 색깔이고요. 이게 트랜스폼의 첫 번째 있는 데이터 샘플러 하면은 이게 좀 더 진한 색깔이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나 눌러보시면 뭐다? 여기 있는 분홍색이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 보시면은요, 이거 뭐 색깔로 외우라고 하는데 이거 뭐 외워서 쓰지 못해요. 왜요? 좀 비슷해요, 색깔도 다. 그래서 결국엔 뭐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 지웠어요. 자, 캔버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가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나와요? 검색할 수 있는 거가 나와요. 이 중에 교환해서 내가 파일을 꺼낸다 하면은 파일 이렇게 검색해서 꺼내세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연결하자 하면은 여기서 또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고 드래그 하면 또 열리죠. 이렇게 여기서 검색해서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요것만 알아두세요. 이거 하는 것도 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빨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젯에서는 오른쪽 가루가 있고 왼쪽 가루가 있고요. 양쪽 가루가 있는 위젯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가루만 있는 건 이건 출력만 있는 거예요. 그지? 출력만 있고 받는 걸 못하는 거고요. 그지? 양쪽 가루가 있는 거는 입력과 출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지? 이런 것들은 출력만 있는 거예요. 그지? 출력만. 자, 입력만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건 출력만. 이거는 입력, 출력 다 있는 거. 얘는 뭐요? 예, 입력만 있는 거예요. 입력만. ROC 커브는 이게 시각화의 끝이에요. 끝.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입력만 필요한 거죠. 이 뒤에가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했고 이거 아까 다 해보셨죠? 이쪽에 해당하는 건 점선인데 원래는 드래그 하셔서 다른 거랑 연결이 잘 됐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드래그해서 이거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했는데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인데 이게 비정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https 따따따.naver.com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가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 밑에 그죠? 이 열들을 불러와 줬어요. 열들을 불러와 줬는데 만약에 이렇게 URL에 해당하는 거가 없는 거를 그죠? 리로드 이렇게 했을 때 리드 에러라는 게 떠요. 맞아요? 리드 에러가 났을 때는 이렇게 표현. 위에 X, 이거 잘못됐어. 에러란 뜻이죠. 에러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갈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출력이 점선이 됐는데, 이쪽은 받을 게 없죠. 그래서 여기가 점선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게 실선이죠. 정상일 때는.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이런 설명들이 없습니다. 그죠? 교재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위젯 추가하는 방법 세 가지. 여기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지? 뭐 이거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클릭하시면 바로 생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드래그로 할 수가 있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방법 추천. 자,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검색해서 꺼내죠. 그지? 마우스 오른쪽 파일 이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방법 쓰시죠. 이 얘기고요. 이전 연결하는 방법, 에러에 해당하는 거 지금 방금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URL에 해당하는 거 잘못되어 있으면 에러가 뜨고, 요거 점선으로 되는 게 에러다. 이런 변경 해보셨고, FAQ 쓰시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삭제하실 때는 뭐다? 백스페이스가 기본인데, 딜리트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되고요. 지운 거 다시 살리고 싶어요? 컨트롤 Z. 그죠? 그래서, 얘 지웠어요. 딜리트 지웠고요. 컨트롤 Z 하면 살아난다. 이거 하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나오네요. 데이터 준비, 모델 학습, 네, 성능 평가. 이렇게 이 과정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절차다라는 것. CSV는 이렇게 생긴 거. 탭은 이렇게 탭키 누른 것처럼 되어 있는 거가 TSV 파일이다. 이런 것들 얘기를 드렸고, 엑셀 파일, XLX가 S가 있고, XLXX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X 붙은 거. 2007 이후 버전은 XLXX예요. 그지? 옛날은 XLX죠? S죠? 요렇게, 요거 두 개의 차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오렌지 사용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지도학습. 그래서 이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것들은 키워드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예를 들어 10개의 문제가 있어요. 10개의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8개의 문제는 학습할 때 써요. 한마디로 학생들 가르칠 때 쓰고 2개의 문제는 시험지에 내는 문제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집 중에 6에 해당하는 거가 이론이다. 이런 것들을 트레인할 때 쓴다라고 해서, 훈련할 때 쓴다라고 해서, 트레인 데이터. 그 중에 2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했던 거예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 단원마다 평가 문제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만큼. 그 다음에 뭐야? 테스트 데이터는 이만큼. 한마디로 10개가 있으면은 6개는 여러분들 가르칠 때 쓰고 2개는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를 잘 공부했는지 쓰고 2개는 시험에 씁니다. 그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론과 단원평가, 모의고사 문제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문제를 6대 2대 2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전체 중에 우리가 6대 2대 2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그죠? 훈련된 거를 얼마만큼 잘 맞추는지 이런 것들 하는 게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훈련할 때 8개를 공부를 했어요. 8개 공부를 했고 이 8개를 공부하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생성이 돼요. 그게 이제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렇고 그렇게 모델이 생성이 됐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모델을 통해서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시험을 잘 치르면 한마디로 잘 맞추면 그 모델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잘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8개를 잘 학습했으면 이 2개의 문제를 100점 둘 다 맞추고 8개를 적당히 학습했으면 2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맞추고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 뭐다? 예, 못 맞추는 거죠. 둘 다 못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선생님이고 선생님에 해당하는 건 문제와 정답을 둘 다 주는 개념. 그 중에서 10개 중에 8개는 학습할 때 쓰고 2개는 시험에 쓴다. 이 개념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8개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 기준, 그 문제는 어떤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것들을 모델이라고 하고 그 모델에 해당하는 거를 잘 만들어졌으면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로 이 모델을 적용해서 풀면은 문제를 맞춘다. 맞추면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밑에만 여기만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얘기할 때도 레시피 얘기하면서 이 백종원 아저씨와 그 다음에 이현복 셰프를 얘기를 했어요. 짜장면을 만드는데도 백종원 아저씨의 레시피가 있고 이현복 셰프의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이 음식을 만드는 절차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 모델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 모델이고 그 모델에 해당하는 거에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셰프는 리니어 리그레션, 이현복 셰프는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이제 다르게 그죠? 이름을 주고 그러면 원본 데이터는 동일하고 이 모델에 따라서 이 만드는 절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짜장면의 맛이 틀려지죠. 그죠? 그걸 타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은 뭐다? 모델은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짜장면에 해당하는 거에 만드는 절차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맛이 좋으면 성능이 좋다. 맛이 좀 떨어진다 하시면 성능이 낮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치화로 해놓는데, 그렇죠? 우리가 수치화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평가에 해당하는 영역. 평가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이 평가에 해당하는 거가 좋게 나오면은 좋다. 그치? 나쁘게 나오면 나쁘다인데, 그 중에서 이제 평가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았을 때에 해당하는 거가 가소적합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공부할 양이 100만큼 중에 60만큼만 공부했어. 그래서 조금밖에 공부를 안 했으면은 60점 맞겠죠. 그치? 60점 맞을 거야. 그걸 과소적합이에요. 공부 적게 한 게 과소적합이야. 공부 적게 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 그게 과소적합이고요. 과대적합은 뭐냐면은, 특정한 부분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너무 많이 공부한 거야. 너무 많이 공부해서 어떻게 된 거야? 답을 그냥 외웠어요. 1번에 4번, 4번에 3번,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외워버리는 한마디로 역효과 난 것. 그래서 이 머신에 공부를 시키는 양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적절한 수치를 잡아내는 거가 이 머신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수치를 잡아내는 거의 첫 번째가 반복에 해당하는 횟수. 그죠?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적이 좋을 건데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더라? 답을 외우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부하자. 이게 이제 에포크입니다. 그가 반복의 횟수에 해당하는 내용. 근데 에포크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해도 성적이 안 오르더라. 그럼 어떤 거죠? 공부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모델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치? 한마디로 내가 짜장면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짜장면 맛을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에포크예요. 두 번째는요. 짜장면을 만들 때 절차가 틀려요. 그럼 뭐죠? 맛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절차를 바꿔야 된다. 이게 모델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학습평가 문제. 기영씨 일어나세요. 네. 자, 첫 번째, 입출력을 모두 지원하는 위젯, 절짝지어진 거 선택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이거, 그죠? 입출력을 모두 지원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쭉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로지스틱 레그레션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여기 위에는 없는데, 여기 위에는 없는데, 지금 데이터 테이블, 그 다음에 ROC 커브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두 중에 뭐죠? 3번. 그죠? 그래서 우리 오렌지 가셔가지고 데이터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 잠깐 보면, 오렌지 가서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양쪽이 있죠. 그래서 입출력이 둘 다 지원하는 얘랑, 그죠? 여기 뒤에 있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뭐다? 3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2번 문제. 위젯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아닌 거. 몇 번일까요? 밑에 보이네요. 자, 1, 2, 3번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카테고리에서 위젯 클릭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위젯 캔버스 드래그, 그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원하는 위젯 검색해서 추가할 수 있는데, 명령어 입력하시는 거, 이거는 뭐 파이썬이죠. 파이썬에서 특정 명령어에 해당하는 거, 그거를 입력해서 추가하는 거, 이건 없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고, 내려가셔서, 자, 이름 변경하는 방법, 맞는 거. 맞는 분기 모두 선택하고요. 몇 번일까요? 1번이요? 그 다음에 2번. 2번. 네. 맞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리네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2키가 단축키였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자,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절차에 대해서 맞는 보기를 선택하세요. 2번. 그렇죠? 데이터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거가 만들어진 게 모델, 그 모델에 해당하는 게 새로운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잘 푸는지를 확인하는 게 성능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내려와서 5번. 자, 데이터 분석 시 콤마로 구분된 값의 뜻을 가진 파일 포맷은 네, CSV죠. 콤마 세퍼리트 밸류. 자, 첫 번째는 탭을 통해서 구분되는 값.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모여지죠. 네 번째는 뭐죠? 이거는 엑셀. 그죠? 세 번째는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포맷이 제이슨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개발자가 주로 써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내려가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중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 키워드 답을 외워버려서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런 현상은 1번. 과대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과소적합은 뭐죠? 공부를 덜해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 그죠? 과실적합, 최소적합 없습니다. 이런 단어 없어요. 근데 과대 부족함 아니에요? 뭐 디테일하게 했을 때는 과제 부족합에 해당하는 거가 뭐 그런 거가 더 디테일한 용어긴 한데 그냥 공식 용어는 과대적합, 과적합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과소적합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오버피팅, 언더피팅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위젯을 고르세요. 모르겠으면 지금 위젯 보세요. 오렌지 켜서. 속하지 않는 거. 네, 로지스틱. 로지스틱은 어디죠? 이 모델이 있을 거예요, 모델. 네,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기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로지스틱이기 때문에 이진분류예요, 이진분류. 이진분류라고 하면은 뭐 아니면 뭐? 남자 아니면 여자 이런 거 할 때 이 로지스틱 회계를 씁니다. 요게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자, 요거 그림을 보면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에요. 그래서요. 여기는 다른 말로 남자라고 바꿔서 쓸 수 있고 여기는 여자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구분할 때 이 모델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젯들을 보실 때 이 위젯 그림을 잘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에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셀렉트 컬럼이래요. 그림 보세요. 엑셀 중에 이 부분 선택하는 거네? 이런 얘기고요. 얘도요. 셀렉트 로네? 이 부분 선택하는 거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고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 포즈는 뭐예요? 사진 찍을 때 포즈 찍잖아요. 포즈 잡잖아요. 근데 트랜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예전에 220V를 뭐 110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은 트랜스라고 하고 불렀죠. 네. 그래서 행렬을 바꿔줄 때 트랜스포즈 이거 쓰는 거예요. 얘는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쓰는 건데요. 데이터 샘플러로 돼 있어요. 8대2로 나눠주는 거 이거 써요. 그죠? 데이터 10개 중에 8개는 트레인으로, 2개는 테스트로 이렇게 해놓은 게 얘를 씁니다. 머지 이거는 뭐 합치는 거, 컨캐트레이트 이렇게 합치는 거, 그지? 그래서 이 아이콘 잘 보세요. 아이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요, 아이콘 모양 보시면 좋아요. 아이콘 모양, 그지? 아이콘 모양 보시고 모델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모델을 알고서 이걸 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결정에 해당하는 걸 세 가지로 하네. 그지? 그래서 나는 배고프네. 김치찌개 먹자. 나는 뭐요? 된장찌개 먹자. 볶음밥 먹겠다. 이런 거가 이제 트리. 의사결정 트리예요. 내가 의사. 내가 밥을 먹고 싶은데 어떤 메뉴 먹을까? 이거죠. 그치? 이런 거고. 이건 뭐야? 내가 뭐요? 돈이 얼마가 있으면은 어떤 거 먹을래? 그죠? 돈이 지금 3,000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라면을 먹을까? 뭐다? 여기 밑에 있는 게 김밥 먹을까? 이런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 트리에다는 거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의사를 뭐라 해야 되나? 단계가 더 있다. 그지? 내가 지금 돈이 있나부터 여기 확인하는. 돈 있나? 그지? 돈 지금 3,000원인데, 그지? 그럼 뭐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김밥 먹자. 그죠? 여기 뭐요? 네, 떡볶이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것가 랜덤 포레스트. 그래서 트리 하나가 뭐다? 숲을 이루는 게 포레스트죠. 그래서 하나의 의사결정에서 이거는 뭐다? 여러 개의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SVM 이런 것들은 여기가 뭐 마진이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에 얼마만큼 마진으로 이렇게 나눌 건지. 한마디로 내가 여기는 먹는다. 여기는 뭐다? 안 먹는다. 이런 거가 있으면. 자, 요 선에 해당하는 거에 얼마만큼. 내가 너무 배고픈데, 너무 배고픔에 뭐다? 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이. 내가, 여기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내가 어느 정도 배고프는 거에 따라서, 어느 배고픔에 따라서, 뭐다?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 좀 먹어야 돼. 그치? 얘는 뭐요? 안 먹는 건데, 조금, 배고프면은 안 먹을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요게 경계라고 해요. 결정 경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제 머신러닝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요거에 대한 느낌을 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선형회귀라고 해요. 선형회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회귀라고 하는 건 나 돌아갈래? 뭐요? 어떤 특정 선에 해당하는 걸로. 그래서 요게 뭐예요? 180이라고 하면 키가 180이야. 키가 180이면은 여기는 아빠, 여기는 뭐다? 내 손자, 그죠? 여기는 내 아들 이런 것들이 위아래 한마디로 180 기준으로 181, 182, 그지? 그다음에 179, 178 이러면 요 선에 회귀한다. 이런 뜻이 선형 회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이 그림을 아시려면은 먼저 이론부터 알고요. 그렇죠? 이론에 해당하는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뭐다? 이 선에 이 위젯에 해당하는 거의 느낌을 아시면 돼요. 위젯의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론에 해당하는 거가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여기도 여기가 0이라서 뭐죠? 1이라서 남 이런 것처럼 이거 이진분류지?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이런 게 로지스틱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특정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이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이거요. 요거 마지막으로 봅시다.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건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뇌를 모티브로 해요. 뇌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 뇌에 해당하는 거는 입력에 해당하는 거가 두 개다. 그지? 입력이 두 개면은 결정에 해당하는 거가 출력 여기가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중간에 해당하는 거 이거 뭐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럴 때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야. 그지?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시간과 그죠? 내가 돈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로 갈래, 중부고속도로로 갈래, 아니면은 국도로 갈래?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하고 돈을 여러 가지 그 짬뽕에서 경우의 수를 봤더니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게 돈과 시간을 그죠? 가장 아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위젯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셨고, 자, 내려와서 자, 용어가 중요하다. 위젯의 모양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머신러닝 개념을 먼저 알고 아이콘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느껴보셔라. 결국엔 머신러닝 이론을 아셔야 이 그 위젯의 느낌을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자주 쓰다 보면은 뭐가 있더라? 자주 쓰는 애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일 요거 알고 계셔야 돼. 파일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파일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샘플러 요거 아셔야 되고요. 기본이에요.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중에는 뭐 대부분 많이 아셔야 되는데 이 산점도 이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서는 특정 모델들이 많이 쓰는데 가장 기본이 이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평가에 해당하는 테스트 앤 스코어 이런 것들, 그죠? 기본이 해당하는 위젯들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위젯이니까 이 정도는 꼭 그죠? 디테일하게 요 안에 항목들을 뭐가 있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죠? 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이걸 눌렀을 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단축 키들 컨트롤 N 하면 새 그 파일이 로딩이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 해보셨고 초기화는 컨트롤 제로 하시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휠을 올리고 내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누르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쭉 내려가셔서 이런 것들 해보셨고 파일 뭐 이런 거 가져오는 거 다 해보셨어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려갈게요. 내려가셔서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샘플 데이터에 해당하는 아이리스 가지고 실질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리스 복고 데이터 가지고 품종 분류에 해당하는 결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복고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결과물 분석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5시 25분 지나고 있는데 40분까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